해봅시다. 아, 성재 단톡방 초대한다는 애들 깜빡했다, 그치? 성재 미적 원은 안 듣는 거지? 아, 오케이. 잠깐만. 예. 기하를 해보죠. 오늘은 성분과 내적이라는 걸 배워보게 될 거예요. 일단은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내용이 뭐 그렇게 많냐? 아, 배울 게 좀 많구나. 배울 게 많으면 좀 해보면 되죠. 그렇죠? 잠시만요. 예, 뭐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문제에서 배우는 위치 벡터라는 거를 좀 배워보게 될 건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용어를 좀 정리 좀 할게요. 일단은 단위 벡터라는 걸 좀 배우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성분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 벡터라는 걸 또 배우게 될 거예요. 네. 두 가지를 좀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차이를 좀 알고 나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참고로 말하면은, 적당히 알면 된다 정도라서 여기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구별은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단위 벡터는 이 단위라는 뜻은 사실 수많은 거에 쓰이기는 하는데 단위는 그냥 크기가 1이다. 정도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단위 원 이러면 뭐예요? 단위 원은 반지름 1짜리 원인 거죠. 단위 원, 반지름 1짜리 원이에요. 그냥 단위 원이다 라고 하면은 반지름 1짜리 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단위라는 게 뭐예요? 단위라는 게 뭐 몇 단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1단위, 그러니까 1이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1이라는 걸. 그쵸?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뭐 정확히는 몰라도 되지만 단위 벡터는 너무 당연하게도 크기가 1짜리 벡터가 되겠죠? 이제 지워볼게요. 지우고. 크기가 1짜리 벡터인데, 너무 당연하게도 크기 1짜리 벡터는 뭐 이런 애도 있고, 뭐 이런 애도 있겠지만, 뭐 이런 애도 있고, 크기가 1이기만 하면 단위 벡터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방향은 일단 설정이 안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단원이 이제 벡터의 성분과 내적인데 이 성분이라는 걸 배울 때 단위 벡터가 다시 등장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무한가지의 단위 벡터겠죠? 단위 벡터 무한계겠죠, 그쵸? 이 원을 중심으로 이제 벡터가 무한계 있을 건데 이 무한계의 벡터 중에 딱 두 개를 뽑아서 성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 좀 이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위치 벡터는 뭐냐? 그러니까 위치 벡터라는 말을 좀 쓴 어떤 이유가 있다면 있는데 사실 저는 위치 벡터가 왜 굳이 엄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치 벡터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위치 벡터는 예를 들어 이래요. 자, 이제 보세요. 이 공간에 평면에 자 길이 2짜리에
가로 이 자리에 세로 4자리 벡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방향에 벡터가 하나 있어요. 어차피 이 벡터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닌 건 다 아시죠?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위치 벡터는 무조건 시점을 원점으로 잡은 벡터예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봐봐요. 이 친구랑 똑같은 벡터도 이제 무한가지가 있겠죠. 2랑 4짜리 벡터 무한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친구의 위치 벡터는 얘겠죠. 무조건. 근데 어차피 우리는 얘나 동치이기 때문에 사실 얘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위치 벡터로서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차가 나는 게 뭐냐면, 그럼 모든 벡터를 어디에 있던,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뭐 어디에 있던 모든 벡터를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보다는 이거를 이제 좌표처럼 표현할 수 있겠다. 좌표처럼이 중요한 거예요. 좌표가 아니라. 처럼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좀 컨셉이 이렇죠. 위치 벡터는 뭐라고요? 무조건 시점을 원점으로 보는 거예요. 단위 벡터랑은 좀 다르죠? 단위 벡터는 크기만 1이면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벡터를 표현할 때, 원점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2, 위로 4자리, 그러니까 오른쪽 2, 위로 4자리를, 이 벡터를 얘라고 볼 건데 똑같으니까. 얘라고 볼 때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끝점만 딱 표현하면 2,4인데, 그쵸? 어차피 시점은 원점일 거니까 x로 2, y로 4 같다는 표현이 바로 와닿지 않느냐. 따라서 내가 이 벡터 있죠? 요 a 벡터를 그냥 2,4라고 쓰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위치 벡터적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친구의 점은 현재 3,4예요. 이 친구의 점은 현재 5,8입니다. 네, 5,8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3,4라는 점 A와 5,8이라는 점 B로 이루어진 이 A, B 벡터를 다시 한번 A점 3,4, B점 5,8 이 두 점으로 이루어진 이 A, B 벡터를 내가 그냥 이렇게 쓰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시점이 원점으로 따지면은 어차피 이 4점을 찍을 거니까 라는 느낌으로 보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위치 벡터를 볼 때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위치 벡터를 x 성분과 가로 성분이라 할게요. 가로 성분과 세로 성분으로 나타내자. 왜? 시점을 원점으로 보면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그냥 마치 좌표 마냥 찍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이 2,4는 좌표가 아니라 앞에 봐봐요. 앞에 벡터라는 표현을 해주면 이 2,4는 이제부터 좌표 같긴 한데 좌표가 아니라 오른쪽 2, 위로 4 벡터의 성분을 나타내기로 하는 거다 라고 약속하기로 했대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는데 그냥 딱 하나. 이게 점은 아니다. 오른쪽으로 2, 위로 4만큼 간 거다. 시점 원점으로 봤을 때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이 표현이 보세요. 2,4라는 이 표현이 총 3가지의 의미를 갖게 될 건데, 앞에 점 2,4라고 하면 진짜 점이야. 벡터 노노 점. 자, 만약에 구간 2,4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x의 범위가 2랑 4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죠. 구간. 네, 마지막으로 벡터라고 써주기보다는 아마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이렇게 2,4를 쓰면 얘는
아, 원점을 시작으로 하는 오른쪽이 위로 4간 이 벡터구나라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이게 뭔지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필히 문제 앞에 뭘 써줄 거예요. 점이냐, 구간이냐, 벡터냐. 이해하셨죠? 왜 이런 똑같은 기호를 쓰게 됐느냐? 맞는 사람이 다 달라서 그래요. 네. 어쩌다 보니까 우연찮게 겹친 거죠. 이해하셨어요? 맞는 사람이 달라서 그래. 야, 이 봐봐. 이 수학을 누구 한 사람이 쭉 다 맞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각자 맞는 게 다르다 보니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겹친 표현이 있었던 거죠.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이 위치 벡터는 결국 어떤 단위 벡터를 활용하냐면, 오른쪽, 그러니까 가로 방향 오른쪽, 이거를 이 크기 일자리 단위 벡터 하나와, 그 다음에 위로 가는 단위 벡터 일자리 하나, 이 두 개만 딱 활용한다 보시면 돼요. 보세요. 앞에 있는 얘가 단위 벡터 두 개 같다는 느낌이잖아요. 가로 두 칸. 옆에 있는 얘가 위로. 그러니까 위랑 옆만 이용한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위만 이용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수많은 단위 벡터 중에 두 놈만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위치 벡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부터 우리는 들어보세요. 원래는 이 앞전에는 열심히 막 A 더하기 뭐 A 벡터가 뭐 요거고 B 벡터가 요거고 해서 막 A 더하기 뭐 이 B랑 A가 있으면은 뭐 A를 두 개 더하고 B를 세 개 더해야지 어떤 벡터가 나오고 막 이런 벡터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그러지 않고 이제부터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벡터 누군가가 있다면 이런 애가 있다면 이 자식 보자마자 시점이 어디든 상관없이 무조건 원점으로 치고 가로 3, 세로 3이라면 이 자식 그냥 이렇게 쓰기로 마음 먹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허공에 떠있는 이 친구 그냥 봐도 그냥 가로 3, 세로 3이야? 3,3으로 쓰기로 했어 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해가 안 됐나요? 됐어요? 예, 민영이 표정이 이렇게 심각해 보네? 뭐야? 네. 아프대. 화난 줄 알았잖아. 동원이가 화나게 한 건 아니지? 좋아요, 좋아요. 민영 아픈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근데? 화난 건 아니야? 알았어. 자, 일단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냥 봤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고, 그냥 이제부터 우리는 앞에서 다시 한번 벡터를 이렇게 좌표로 표현해 본 적이 없지만, 이제부터는 좌표로 표현할 거고, 좌표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다? 시점 원점으로 봤다. 위치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뭐라고? 위치 벡터라고 표현한 건데, 자, 이거 뭐다? 시점 원점으로 보고, 원점으로부터 오른쪽 얼마, 그 다음에 위로 얼마 간 거다. 이걸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치 벡터가 왜 편한지는 좀 이따 보면 아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어려운 건 좀 없는데, 요거는 좀 외웁시다.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 근데 문제 이게 나와 있는데, 자, 봐봐. 그러니까 이제부터 봐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봐. 자, 이제 허공에 이런 벡터가 하나 있어. 허공에, 자, 이런 벡터가 하나 있고, 허공에 허공. 원점은 여기라고 칠게. 원점은 여기라고 칠게. 봐봐. 뭐 이렇게 점이 있는데, 이게, 점으로 표현할까?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고, C점이 있어. 얘는 점이야. 그리고 뭐 A, B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A, C 벡터가 있어. 이 벡터랑 이 벡터지. 그치? 점 두 개로도 벡터를 표현할 수 있지. 봐봐.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야. 내가 일단 B에서 C 벡터가 궁금해.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알다시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BC 벡터는 현재 상태로 쓸 수 있다면 AC 빼기 AB란 말이야. 쓸 수 있단 말이야. 종점에서 시점을 빼면 돼. 알았지? BC 벡터. 시점 하나 새로 만들어주고. 알았지? 이러면 되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거야지. 얘네를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궁금해. AD 벡터가 궁금해.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할까? 싶은 거야. 요거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분의 A 마이너스 A
AB의 3분의 1이니까 AB랑 이거랑 이렇게 있어요. 예, 맞아요. 지금 얘기를 잘 했는데 동현이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AB를 갖다가 BC의 3분의 1만큼 내려오자. 그럼 AD 벡터가 된다.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A, B를 갖다가 BD 오면 되지. BD는 BC의 3분의 1이니까 A, B 더하기 이거 3분의 1배 한 거 더하면 돼.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예를 들어 AB 벡터가, 잠깐만, 좌표 좀 찍어보자. 어떻게 찍어야 잘 찍었다고 이게 소문이 나야 될까? 동현아? 어떻게 찍어볼까? AB 위에 나가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 자, 일단은 내가 AB 벡터를 해보니까 이게 2칸, 5칸이래. 2칸, 5칸이래. 얘 위치 벡터라고 표현해도 되잖아. 2칸, 5칸이래. 잘 봐. 2칸, 5칸. 그 다음에 얘는 몇 칸, 몇 칸이냐면은 5칸, 1칸이래. 5칸, 1칸이래. 요런 벡터래. 됐지? 5칸, 1칸. 집중해라. 알았지? 내가 일단 원리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외우게 시킬 거야. 알았어? 봐봐.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 내분점 벡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내분점, 외분점. 알았지? 집중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봐봐. 아니, 쌤, 그럼 제가 얘 위치 벡터를 표현해 보니까 2칸, 5칸이라며요? 응. 자, 그러니까 이 벡터 2칸, 5칸. 자, 봐봐. 이 벡터, P 벡터 2칸, 5칸이야? 그치? 그리고 잘 들어봐. 점 더 표현할게. 안 헷갈리게. P, 무슨 점 할까? X점 할까? 자, X점 좌표도 2,5겠지? 자, 구별해. X는 점이야. X는 점이야. 알았지? P 벡터 2,5야. 잘 들어. 자, 이 점 Y좌표로 하고 Q벡터라고 할게. 자, Y좌표 뭐라고? 5,-1이야. 5,-1이야. 집중해봐. Y좌표도 이렇고 Q벡터도 5,-1이라 쓸 수 있지. 집중해. Q벡터는 벡터, Y는 좌표야. 잘 들어봐. 어차피 또이또이인 거 알지? 내가 이 선분에 3대1 지점을 찍고 싶으면 어차피 이 점 찍어야 되지. 이 점 내가 Z점이라고 할게. Z점 찍어야 되지. 너네 Z점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내분점으로 구할 수 있어? 구해봐. 3이요. 네, 이거예요. Z점 3,3을 찍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이 벡터 구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맞잖아. 근데 이미 구했네? 이 벡터 이제 PQ R 벡터라고 하면은 R 벡터 그냥 3,3을 구했어? 잘 들어봐. 아니 쌤, 그럼 제가 지금 보세요. 제가 X랑 Y를 통해서 Z를 구했는데 이게 지금 구하는 과정이 그래요. 저는 이걸 벡터라고 생각은 할 겁니다만 벡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표현을. 근데 그냥 내분점 공식 써서 구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라는 느낌이 오겠죠. 보세요. 벡터 모르고 점만 봤을 때 이 점과 이 점의 내분점 공식으로 얘를 구했잖아요. 그쵸? 근데 벡터도 지금 다 똑같잖아요. 그쵸?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내가 들어보세요. 어떤 점으로부터 봐봐요. 벡터 2개가 있고 이 양 끝점에 해당되는 이 내분점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잘 봐. 이렇게 쓸게. 자, 내가 R 벡터를 구하고 싶어. R 벡터 누구야? 1대2 내분이야. P랑 Q가 있고 1대2 내분이야. 알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말 어이없게도 봐봐. 똑같은 공식으로 3분의 1 더하기 2니까 3분의지 2P 벡터 Q 벡터를 하면 돼요. 자,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잘 들어봐. 자, 이제 저게 왜 맞는지 봅시다. 아니 쌤 저거 맞나요? 라고 하면은 원래는 우리 어떻게 써?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쌤 이렇게 쓰지 않고 원래는 좌표가 있으면 자,
좌표끼리 3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5, 3분의 2 곱하기 5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왜 쌤은 통째로 벡터를 갖다 넣어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설명 하나 해줄게. 자, 다 봐봐. 오늘 이것만 좀 이해하면은 뒤에 내용들이 수월해. 집중해봐. 알았지? 네,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잘 들어봐.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벡터는 이 성분 있잖아. 지금 우리가 성분 2개 있다 했잖아. 무슨 성분이야 지금? 여기 있네. 그쵸? 네, 이제 모든 벡터는 성분, 즉 가로, 세로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애초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1학년 됐을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가로 성분과 세로 성분은 항상 따로 계산을 합니다. 따로.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아무렇게 아무 상관없이 P 더하기 Q 벡터를 한다 치면 그냥 진짜로 가로 성분끼리만 더하면 돼요. 진짜로 세로 성분끼리만 더하면 돼요. 얘네 둘이 아무런 서로 인터랙션이 없어요. 상호작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놓는다 한들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R 벡터를 3분의 2P 더하기 Q.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이 그거잖아. 내분점이 1대2로 내분해봐. 그럼 3분의 요거 두 개 곱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하는 거 맞잖아. 내분점 공식이 봐봐. 이대로만 써놓는다 해도 실제로 내가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R 벡터 봐봐.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R 벡터의 가로 성분은 P 벡터와 Q 벡터의 가로 성분끼리 여기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보내겠어요. 자, R 벡터의 세로 성분이 있을 건데 그것도 PQ의 세로끼리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보내겠어요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위에 게 이해하셨어요? 그걸 그냥 벡터 하나로 퉁쳐서 써놔도 아무 상관없더라. 이거입니다. 지금 보세요. 다시 한번 P 더하기 Q 어떻게 했어요? 가로끼리, 세로끼리 더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써놔도 가로끼리, 세로끼리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방식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좋고 안 되신 분들도 상관없는데 자, 이제부터 뭐예요? 어떤 두 벡터의 양끝을 이은 거의 내분점 벡터는 양끝 두 벡터를 그냥 원래 내분점 공식대로 써도 되더라. 이거고 그거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 성분 따로 세로 성분 따로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필기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분점 원래 어떻게 구했어? 자, 지워볼게 다시. PQ 있는데 여기 M 대 N으로 나눈다고 할게. M 대 N으로 나눈다고 할게. 그럼 어떻게? 자, R 벡터는 M 플러스 N분의 M P 벡터 MQ죠? 네, MQ 벡터 더하기 NP 벡터고 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쵸? 네,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동현이 말대로 이렇게 와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와도 결론은 똑같아요. 알았죠? 근데 이제 그냥 한 방에 내분점처럼 구해도 됩니다. 외분점도 마찬가지인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외분점이 빠졌기 때문에 내분점 공식만 쓰겠습니다. 네, 외분점 왜 뺏는 거야 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너네 외분점이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 없어. 눈치를 못 채고 넘어갔구나. 괜찮습니다. 네, 외분점이 빠졌대요. 네.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외분점이란 곧 내분점이죠. 자, A와 B를 뭐 1대2로 외분해 달라. 1대3으로 할게요. 1대3으로 외분해 달라. 그럼 1대3으로 외분하는 건 사실 Q랑 B를 1대2로 내분한 거랑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외분점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쟤네를 네, 내분점으로만 봐도 좋구나. 외분점은 곧 내분이 생기는 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이것만 외울게요. 알았죠? 마이너스 바꾸고 그래, 그걸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줄게. 봐봐. 네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어떤 데는 봐봐. 만약에 이걸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뭔가 나 알고 있어 자랑하고 싶어 얘기한 거면 너무 비루하고, 두 번째로 진짜 몰랐으면 문제야. 알았어? 그러니까 둘 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알았어? 내가 진짜 모른다고 생각해서 뭐라 해야 될지, 아니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아는 척하냐라고 얘기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둘 다 문제야. 알았어? 알겠냐고. 어엉이라니 그냥 씨. 헷갈렸다는 거야 결국?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거지. 혹시 헷갈려서가 맞네 그러면. 아유 씨 진짜. 그래야 외분점은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맞죠. 어쨌든 이런 식이고요. 자, 이제부터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졸라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두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두 점,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해하셨어요? 세 가지 다 배웠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냥 벡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한번 할게요. 가로 성분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세로 성분으로 표현하는 건 좋은데 이 새끼들 무조건 둘 다 따로입니다. 따로. 따로가 진짜 중요해요. 따로따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물리학의 시초예요. 약간 물리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본 마인드입니다. X와 Y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포물선으로 공을 던져요. 이제 포물선 운동 물리 2에 배우긴 하는데 난 이게 왜 어렵다는지 모르겠지만 공을 던져요. 그럼 이 공이 초기 속도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가로 속도가 뭐 2고 세로 속도가 예를 들어 뭐 3이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던졌어요. 그럼 보세요. 이 공이 움직이는데 잘 들어봐. 가로 방향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도 가로 속도는 항상 2를 유지합니다. 모든 점에서 가로 속도는 2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아이를 그냥 보세요. 이 아이를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쪽으로 2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세로는 점점 줄죠. 여기서는 세로 속도가 0이에요. 정점을 찍었잖아요. 왜 0이 됐어요? 중력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세로 속도는 점점 줄어요. 여기선 2, 여기선 1, 여기선 0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를 옆에서 보면은 얘는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자유낙하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옆에서 보면. 이해하셨어요? 가로 세로 따로 보면은 끝이에요. 이게 물리2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리2가 쉽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괜히 물리2를 선택했을까 싶은 것도 있겠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물리2가 제일 쉬웠는데, 두 과목 중에 왜 애들이 화투랑 생투를 막 해야 되는지, 막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쉽죠? 가로, 세로만 따로 보면 돼요. 이 마인드가 탑재되면 쉬워요. 이해하셨어요? 네.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가로 성분도 약간의 힘을 받죠. 이제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공식대로면은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각도는 45도거든요.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쉬워요. 네, 코사인 사인 가지고 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40도 정도로 쏴야지 원리 나갑니다. 공기 저항 때문에. 위로 쏘면 별로 못 나가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너는 이제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 물리2 한다며. 네. 그래. 쉽다니까? 뭐 조금 니네가 어려울 만한 건 이제 한국말로 돌림힘? 돌림힘인 것 같아, 돌림힘. 이게 좀 어려울걸? 토크라고 하는데, 토크는 나도 대학교 때 처음 배웠거든. 우리 때 물리2에 없었어서. 토크 근데 그냥 돌리는 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공식이 있잖아. 그 반지름을 해야지 공식이 있는데 그냥 잘 외워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돌림 힘. 네. 토크. 토크는 근데 기계공학과 가시는 분들 필수입니다. 필수. 네. 토크는 기계공학에서 없을 수 없는 애라서, 그리고 그 회전력을 돌림 힘을 이용하는 물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이제 유체역학 이런 거 쉽죠. 네.
개인적으로는 유체역학을 더 잘했던 것 같은데 다 대학교 때 처음 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물론 나는 중간에 이제 기계공학에 흥미를 못 느끼고 전과를 하긴 했지만 네. 아니 뭐 전과자 얘기 나오니까 같은 대학원 출신 누나가 전과자의 교수로 나와 있더라. 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아니야 뭐 알코올 분해하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궁금한 게 그 사람은 술을 그렇게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과자 아주 옛날 버전 중에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였나? 인하대학교 생명과 교수인데 나왔었죠. 네,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요. 네,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다? 벡터를 배워서 이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분점도 공식이 이러한데 당연히 봐봐요. 어떤 세 개의 점이 있고 세 점이 있고 예를 들어 볼게요. 세 점 아니다. 세 점으로 할까? 이거 왜 세 개로 나오지 있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A, B, C 점이 있는데 C 점이에요, 점. 이 아이의 무게중심 점이 있대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짜치긴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쌤, 말이 이상해요. 자, 들어보세요. 봐봐요. 어떤 아이의 위치 벡터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일단 벡터가 있고 그 아이를 시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때를 보는 게 위치 벡터를 보라는 건데 아니 이렇게 점을 준 다음에 이 점의 위치 벡터를 구하시오 라고 물어본다 하면 점은 어쩌라는 거야? 벡터여야지 위치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어떤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그냥 시점을 원점으로 해서 이거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점까지 그냥 원래 그냥 시점 원점으로 보고. 그러니까 위치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물어보면은 시점을 원점으로 본다 라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구해봐면은 그냥 원점에서 그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허공에 떠 있는 벡터의 위치 벡터를 구하여라. 그럼 얘를 시점을 원점으로 옮기면 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용어는 알아야지 문제를 푸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뭐가 문제는 알아야지. 뭐가 문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자, 어떤 점의 위치 벡터를 구하라 그래? 그러면은 원점에서 그은 거. 자, 어떤 벡터의 위치 벡터를 구하라 그래? 그럼 얘를 시점을 원점으로 옮긴 거. 구하시면 되고 걔네 둘 다 모두 좌표로 나오겠죠? 알았죠? 자, 이 오지 벡터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오지 벡터 이 G 벡터의 G 점의 좌표로 나오겠죠? 그쵸? 자, 이 벡터는 얘 A라고 하면은 A 벡터의 위치 벡터 뭐라고 나오겠어요? 뭐 얘 길이만큼 나오겠죠, 그쵸? 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큼 나오겠죠, 그쵸? 그쵸? 이해하셨죠? 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A, B, C 점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구하여라. A, B, C 점의 무게중심도 점인데 그 점의 위치 벡터 구하여라?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A 벡터 원래 하던 대로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콤마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쓰냐? A 프라임 콤마 B 프라임 콤마 C 프라임이라 할게요. Y좌표를 프라임이라 하면 되니까 이해하셨죠? G 벡터는 이렇게 나오겠죠? 오지 벡터는 그쵸? 근데 이걸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거예요. 야, OA 벡터를 내가 A라고 하고 A 벡터 그럼 이렇게 써져 있겠다, 성분, 그치? OB 벡터를 이렇게 쓰고 하면은 결국 G 벡터를 이렇게 쓴다 치면은 3분의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라 쓰면 될 일이죠. 좀 더 간단해진 느낌? 이렇게 두 개 안 쓰고 한 방에 쓴 다음에 어차피 X 따로 Y 따로 볼 거니까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별다른 내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죠? 예, 약간 조금 그래도 뭔가 답답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옆에 걸 좀 풀어볼까 하는데
335번부터 42번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에 가질게요, 그냥. 제가 벡터 어차피 급하게 나갈 이유가 전혀 없어서. 네. 야, 그래도 벡터가 그나마 좀 할만한겨. 뒤에 공간도형 가면 그때부터는 이해 못 가는 친구들은 좀 약간 끝이 없어.